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합계는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합계 10만 원이 왔으면 대변에 부채 더하기 자본의 합계가 10만 원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2만 원이고 자본은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이 만 원이고 자본잉여금이 2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7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만 원, 2만 원, 3만 원 더해서 1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 부채가 2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채는 없습니다. 자, 이 부채는 0원이라고, 이 부채는 없는 걸로 보고, 자, 이 부채가 없고 0원이면 바로 자본이 자본금 만 원, 자본잉여금 2만 원, 이익잉여금은 7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합계 10만 원, 그 다음에 부채가 2만 원이 아니고 부채가 0원이죠. 이 부채 0원과 자본 10만 원, 자본합계 10만 원에서 합계 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바로 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이 이익잉여금 7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을 할 수가 있고, 이 이익잉여금 7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됐냐면 바로 매년 이익에 대한 이익을 누적해 놓은 게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익잉여금 7만 원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7만 원 전체를 다 배당할 수 있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당을 할 때는 이 배당금의 최소한 10%는 배당할 수 없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익준비금은 바로 이익잉여금의 하나의 분류, 하나의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7만 원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10%인 7만 원의 10%인 7천 원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만 원에서 7천 원을 뺀 6만 3천 원에 대해서만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만 원 중 6만 4천 원은 배당으로 사회 유출, 즉 법인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사회 유출, 7만 원은 배당할 수 없고 이익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해놔야 되기 때문에 법인 내부에 남아있다 그래서 사내 유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매년 법인이 창출한 이익의 누적 금액이고, 자, 이러한 이익의 누적 금액은 바로 유보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업의 이익 창출 활동에 의해서 획득한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금으로 대체, 즉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자본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러한 기업 창출 활동에 통해서 획득한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거나 자본으로 전입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연관관계를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수치인 이 당기순이익을 마감해서 이익잉여금으로 계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매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계산된 이 당기순이익이 매년 누적된 것을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단기에 창출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원래 각 거래시마다 이를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증가 감소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손익거래를 전부 따져서 각 거래마다 따져서 자본이 증가됐는지 감소시켰는지에 따라 일일이 거래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손익거래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당기순이익만 바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기록을 대체를 해서 자본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제배당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의제배당은 형식상 배당이지는 않지만 우리 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법인으로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아까 살펴봤듯이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배당,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고,
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세법에서는 바로 의제 배당, 즉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형식적으로 배당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는데, 자, 이를 의제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법인세법 제16조 분배금 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주는 법인 주주만 있나요? 자, 개인 주주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인의 주주는 법인 주주도 있고 개인 주주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 주주와 관련된 이 의제 배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이와 똑같은 규정이 소득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득세법에서도 이 동일한 의제 배당 규정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주주가 개인 주주일 때 적용받는 의제 배당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가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법인 주주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 배당으로 법인세법 제16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 개인 주주는 개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소득세로 과세되고, 이러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 배당에 대해서 바로 소득세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해서 주주 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주주 등의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즉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제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호를 보면 주식의 소각이라든지 또는 자본이 감소됐다든지 또는 뭐 사원이 퇴사했다든지 출자에 감소했다든지, 자, 이런 행위로 인해서 받는 대가가 이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 자, 이것을 자본 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해서 이 자본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받는 이 주식, 자,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감목은 바로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감자차익이라든지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든지, 자, 이러한 자본잉여금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바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서 자산을 재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 자, 이런 것들도 그것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도 바로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러한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3호는 뭐 법인이 자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뭐 지분 비율이 증가했을 때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호에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고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3호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 5호, 6호를 보시면 해산한 경우, 그 다음에 합병한 경우, 그 다음에 분할한 경우,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보겠는데, 자, 해산을 하든 합병을 하든 분할을 하든 주주들은 해산 대가, 그 다음에 합병 대가, 분할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해산대가라든지 합병대가, 분할대가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주식 대가를 초과하게 되면 바로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호는 해산으로 인해서 이 해산대가를 받는데 자녀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바로 합병대가, 합병을 통해서 추후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합병을 통해서 합병 대가로 받은 것이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할도 분할 대가로 받는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합병이라는 것은 바로 법인을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할이라는 것은 합병의 반대로 법인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